네, 제가 예전에 가산이나 향동, 지역에 대한 영상들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광명에 대한 문의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명은 워낙 범위가 많기 때문에 시간 날 때 따로 준비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으나 광명에 대한 지역 분석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광명 지역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고 올바른 투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명의 지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명시 지도가 이렇게 있고요. 광명, 철산, 하안, 소화, 일직, 가학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광명시는 재개발로도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곳입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아예 도시가 이제 탈바꿈하게 될 거고 당연히 집가 상승도 계속해서 동반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지식산업센터 위치를 보면은 하안동, 소화동, 일직동 이 라인으로 이렇게 세 군데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안동에는 광명 현대테라타워와 티아모 IT타워, 소화동에는 광명 SK 테크노파크와 광명 G타워, 그리고 일직동에는 M클러스터, 자이타워, 어반브릭스, GIDC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 주위를 보면은 왼쪽부터 일단 시흥이 있고요. 시흥 위쪽으로 부천이 있습니다. 광명 위쪽으로는 서울 구로구, 금천구가 옆에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안양시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제조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광명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고 3기 신도시 개발,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하안동부터 보시겠습니다. 하안동의 경계는 이렇게 나타나겠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와 인접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안양천 건너로 독산역이 있고요. 이 독산역 위쪽으로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으로는 광명 시흥 3기 신도시가 예정돼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3기 신도시 예정된 게 물론 진행이 되긴 하겠지만 그게 언제까지인지 언제 완공될지 아직까지 기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회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지하철역은 지하철 1호선 독산역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너머로 바로 독산역이 있고요. 인천 지하철 2호선 우체국 사거리역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바로 이 위치입니다. 우체국 사거리역이 이쪽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여기도 보시면 회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아직까진 예정인 곳으로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색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하안동의 지식산업센터 현장을 보면은 이 우체국 사거리가 들어서는 곳 이 바로 앞쪽으로 광명 현대테라타워와 티아모 IT타워가 있습니다. 광명 현대테라타워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3번지가 되겠고요. 연면적 3만 평 정도의 중대형 면적으로 들어서겠습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16층까지 준공은 2022년 12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옆에 있는 티아모 IT타워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4번지가 되겠고요. 연면적은 17,000평으로 중형대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16층까지로 준공은 2023년 12월 예정입니다. 광명 현대테라타워와 티아모 IT타워 공장호실들은 평당가 800에서 1000 정도에 분양을 했고요. 현재 모두 완판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호재라고 한다면 인천 지하철 2호선 우체국 사거리역에 대한 호재가 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서 여기도 약간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피가 그렇게 많이 붙진 않고 있는 상태지만 지하철역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이제 추후에 광명 시흥 3기 신도시도 개발이 들어간다면 이때쯤이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하안동 아래편에 위치한 소화동이 되겠습니다. 소화동의 경계는 다음과 같고요. 소화동은 지하철 1호선 석수역과 인접해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소화동에 안내해드릴 지식산업센터는 SK 테크노파크 그리고 G타워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지식산업센터 모두 석수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교통환경을 보면은 이 위쪽으로는 서부간선도로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는 강남순환도로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으로 빠지는 이 라인 수원 광명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광명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를 놓고 보면은 물론 지하철이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소화동의 교통환경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로는 이쪽에 여기 네모칸 있는 이 부분이 SK 테크노파크가 있는 부분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 1345번지가 되겠고요. 연면적 78,000평 규모의 대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준공은 2010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1년 정도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SK 테크노파크를 보면은 역세권 아닙니다. 그리고 인기 지역도 아닙니다. 하지만
공실률은 1%도 안 되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인데 공실률이 높지 않다라는 요인을 보면은 잘 지어졌다는 거죠. 설계가 잘 되었다는 거고, 이 주변에 어느 정도 수요도 풍부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입주한 기업들이 잘 이사를 나가지 않는다. 이 지식산업센터, 여기 굉장히 만족한다는 거죠. 이 안에서 이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한번 자리 잡은 기업들이 거의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K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분양 당시 11년 전에 평당가가 약 450에서 550 정도였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 거래되는 시세는 약 600에서 650 정도입니다. 시세 차익형은 분명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11년 동안 평당 200만 원 올랐으니 다른 데 투자했으면 더 큰 수익을 냈겠죠. 하지만 SK 테크노파크 평당 임대료는 약 22,000원에서 25,000원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수익률을 보면은 80% 대출을 적용했을 때 약 15% 이상 나오는 호실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G타워가 되겠는데요. G타워는 SK 테크노파크의 바로 이 위쪽에 건축 중인 지식산업센터가 되겠는데요.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 1344번지에 공급이 되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연면적 47,000평 규모로 중대형 규모가 되겠고요. 지하 4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지어지겠습니다. 준공은 2022년 4월 예정이고요. G타워의 특징은 영화관이랑 볼링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건너편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딱히 형성되어 있는 상권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면적 47,000평 규모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에는 영화관과 볼링장이 들어감으로써 이 주변에 거주 중인 분들의 수요도 어느 정도는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타워 같은 경우는 상가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SK 테크노파크와 인접해 있는 만큼 G타워 지식산업센터도 시세 차익형보다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형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